두고 충북 최대 격전지는 청주 청원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10명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인데 반면 서원구는 여야 1대1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전부 개정 요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민관정은 내년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에 8,000점 넘는 전시품을 두고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선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환영 행사와 함께 곧바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관정은 내년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즉각적인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컨대 충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의 건설 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관광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특례나 사회기반 시설의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의무 조항 등은 삭제돼 실제 특별법이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변구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업소 운영이나 건물의 증개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삭제되며 당장 김영환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청남대 개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충북 지역 민관정은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발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제는 명분을 넘어서 국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주유소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0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반가운 일이지만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입니다. 지난 10월 최고가보다 11%가량 내린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내림세를 탄 겁니다. 아마 10월 초만 해도 1,745원대,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545원 많이 내려간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값은 올해 최고치였던 10월 첫째 주 1,805원보다 10주 사이 9.8% 하락했고 경유는 8.7%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시 올해 최고가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유류세의 25%인 205원을, 경유는 37%에 해당하는 212원을 인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말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15%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만 3차례 연장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현재 3%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5%가 오른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차량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대 융합기술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와 글로컬대학 간담회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교 복합시설 공모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글로컬대학 간담회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대학 혁신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과 유관 연구기관 연합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청주랜드 우암어린이회관은 8,000점이 넘는 전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앞두고 오히려 계륵 같은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정식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랜드 우암어린이회관에 전시 중인 갈기 늑대입니다. 청주동물원 개장 직후 들여왔지만 곧 폐사했고 박제로 만들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동물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우암어린이회관의 전시품은 모두 8,115점. 외국의 다양한 문물류가 4,000점으로 가장 많고 나비 곤충류, 어패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전시품은 지금까지 어떠한 문화재적, 자연사적 가치가 있는지 공식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개장 초기 우암어린이회관이 소장 가치를 인정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 모두 기증을 받은 것으로 청주시에 정식 재산으로 등록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청주랜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로서는 8,000점이 넘는 전시품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24년도에 그 어린이회관 기능 및 시설 개선 그 일정에 맞추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전시품 이관이나 보존이나 그저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그 관리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들 전시품을 정식 공유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과 돈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주 우암어린이회관 전시품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감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상상 외의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암어린이회관 개장 초기 몸집을 키우기에 받아놓은 기증품 일부가 이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이 지역구별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창원구는 여야 후보가 10명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서원구는 여야 1대1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 4월 총선 충북 지역 최대 격전지는 청주 청원구입니다. 청원구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로 분류되지만 김원일 청주대 교수와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에 이어 김성겸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인들도 정치에 누가 가서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험한 길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누군가는 가져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출마가 유력한 김수민 당협위원장과 고민 중인 황영우 도의장까지 가세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5명으로 늘어납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도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허창원 전 도의원, 김재웅 전 강릉 영동대 총장에 이어 송재봉 전 행정관이 도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하나같이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변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존재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청원구민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전환, 세대교체의 대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상대적으로 청주 서원구는 여야 1대1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장섭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배경에 저의 정치적 의미를 깊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만 여당에서 최은호 전 서원당협위원장이 출마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원표 전 충북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제천 단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제천 단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소도시 제천 단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제천 단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는 이경용 제천 단양 지역 위원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모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연대 측은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이 도입될 경우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거대 양당의 점유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과 공유 전기차가 충북 혁신도시에 도입됩니다. 과학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시내버스는 7개 노선에서 하루 63회 운행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속도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어 신도시형 솔루션이 절실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뭔가 미래형 스마트시티 개념의 교통체계를 뭔가 좀 시범적으로 모범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충청북도와 청주시, 진천군과 음성군이 주최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교통솔루션 발대식이 충북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셔틀과 초소형 전기차, 마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등 3가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셔틀은 충북 혁신도시 버스터미널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6.8km 구간을 자율주행 노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음성진천 간 분리 운영되던 순환버스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신규 아파트 단지 등 교통공백 구간까지 자율주행버스 2대가 하루 16회 순환 운행합니다. 운전사가 착석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는 반드시 사람이 대응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거점별 충전소를 따라 전기차 37대가 배치되고 이용자는 반경 3km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보다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 셔틀과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가동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이용할 수 있습니다. CJB 김영환 지사가 청주의 폐기물 처리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업체로부터 지난 10월 3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북촌의 한옥을 B씨에게 75억 원에 팔기로 하고 65억 원을 받아 채무 정리에 사용했으나 B씨가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이미 수령한 돈을 갚기 위해 A업체로부터 33억 원을 빌렸고 A업체는 북촌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자를 연 4.2%씩 계산해 송금하고 있고 A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공동 부담에 합의했습니다. 분담률은 충청북도 30%와 도교육청 70%로 내년에는 하루 한 명당 1,500원을 공동 부담하고 2025년에는 2,000원, 2026년에는 유치원 급식비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도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해 급식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제7대 원장의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원장 공개 모집을 통한 서류와 면접 심사 결과 김 전 의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해 이사회로부터 임용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장과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충북복지여성국 국장 등을 역임한 김 신임 원장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 22대 회장으로 박광석 중앙운수 대표가 합의 추대됐습니다. 충주상인은 지난 7일 대의원 선거 이후에도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선거 후폭풍이 우려되자 원로들이 합의 추대를 제안해 박 대표를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상의 차기 회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22대 의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충북의 자영업 중 취약 차주들의 대출 비율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를 가진 자영업 취약 차주의 대출 비율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3.6%로 세종과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약 차주 비율이 충북 전체 취약 차주의 46.1%에 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 문이면 주민들이 성명을 내고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상수원 보호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주민의 삶을 위한 목소리는 없다고 소외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40년 전 기준이 아닌 현재의 기술에 맞는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 말고 민생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부 아너소사이어티인 충주시의회 박혜수 의장과 김은희 은성종합건재 대표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8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오늘까지 박 의장 부부의 누적 기부금은 3억 5,200만 원에 달합니다. 박 의장 부부는 각각 2014년, 2016년에 1억 원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뉴스에 더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가 정치꾼이고 또 누가 훌륭한 정치가인지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